네, 앞서 대한변협에 로또 가입 변호사 1,400여 명에 대한 징계 진정이 접수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변협이 로또 변호사 징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었다고 해서 논란인데요. 관련해서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먼저 박 장관의 오늘 발언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박 장관은 변협에서 징계가 내려진다면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변협에서 곧바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진 않는다라면서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이어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기존 박 장관은 로톡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합법적 플랫폼이다라는 입장을 이제 수차례 공개 발언한 바 있는데 이제 재검토 정도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에서 지난 2015년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이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고 하던데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네, 한 민원인 A씨가 최근 변협 내부기구인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에 이제 제보를 하나 했습니다. 제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A씨는 현재 로톡의 영업 방식을 2015년도에 제가 한번 해볼 생각에 법무부에 질의를 했으나 이제 법무부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답변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라면서 그러다 로톡이란 사이트를 알게 됐고 현재의 상황을 보고 많은 후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에서 대법원 판례 운운하며 제게 겁을 주지만 않았어도 저 또한 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면서 법무부의 말을 듣고 사업을 접은 저는 바보가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법무부는 현재 로톡의 편을 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겐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을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제보자 워딩에 따르면 법무부가 대법원 판례를 운운하면서 겁을 줬다라고 했는데 법무부가 그 2015년 당시에 뭐라고 한 건가요? 네, 법률방송이 입수한 당시 법무부 답변을 좀 보겠습니다. 네. 법무부는 먼저 귀하의 민원은 법률 서비스 중개 사이트 개설 후 회원가입비 징수 또는 미징수 시 운영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라고 일단 말했습니다. 현재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의 형태를 묘사해 놓은 듯한데요. 법무부는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답변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법 제109조와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5항 등을 언급하면서 법률 서비스 중개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가입비를 받는다면 그 자체가 사실상 소개, 알선, 유인의 대가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한 이익으로 볼 수 있어서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 법률 플랫폼에 유료 회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회원 가입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던가요? 네, 회원가입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부분에서는 A씨가 겁을 먹었다던 대법원 판례가 등장합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2000년 6월 15일 선고 전원 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면서 알선이란 법률 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의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에 관한 위임 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일단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중개 사이트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위임 계약 체결의 중개 또는 그 편의의 도모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해서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아니다라는 취지 같은데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네,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제 2015년에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제 법무부에 물었는데요. 아직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무부가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미칠 영향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강대강의 맞대응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갖고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제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에 이를 재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협 내부 규정에 대해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이제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 한 내부 관계자는 윤리장전은 총회 결의라 취소한다고 해도 광고 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취소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협의 태도는 완강한 듯 보이는데요. 변협 정책이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외부에서 장관이든 아니면 다른 정치인이든 뭐 개개인의 이렇게 발언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나름의 세상의 일부니까 뭐 그런 것들은 필요하면은 뭐 경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그런 외부의 영역의 문제이고 내부 저희 규정과 규범 더 나아가서 법령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외부의 어떤 그런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거나 그런 걸 영향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크게 의식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정책을 집행할 거다. 네, 이 박 장관 출근길 발언만 들으면 중재보다는 변협 감독 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좀 들리는데요. 소신 발언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닌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신인규 청년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자본에 종속이 되는 변호사,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럼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에 종속된 변호사는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수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직접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거죠, 사실상. 그럼 누가 또 그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굉장히 처신이 저는 부적절했다라고. 네, 어느 쪽이든 변협과 지금 법무부 갈등으로 번질 소지가 좀 커 보이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